0, 1. 네, 방금까지 봤던 정리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어떤 식인지를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조선이란 나라가 만들어졌어. 조선이야. 이게 이어지다 보니까 점점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게 돼. 그 친구들이 무엇이야? 훈구입니다. 여러분, 어떤 특정 세력이 힘을 강하게 잡아버리면 얘네들이 점점 부패하게 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하나를 얻으면 둘을 얻고 싶고 둘을 얻으면 넷을 얻고 싶은 게 인간 마음이다 보니 얘네가 점점 부패하기 시작해. 그럼 이거를 지켜보던 왕이 있어. 어떤 왕은 이게 꼴보기가 싫었어. 얘를 견제하기 위하면 그럼 그게 대척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여기에 누구를 데려오느냐? 그게 문제였던 거죠. 이제 그래서 이때 마침 왕이 눈에 띄었던 것이 조선 초기에 나라 건국한 데 참여하지 않고 각자 지방에서 조용히 공부하고 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을 데리고 오니 걔네가 살인이에요. 근데 막상 데리고 왔더니 입 바른 소리만 하고 왕한테도 뭐라고 잔소리하고 훈구들도 견제해. 그러니까 이 훈구와 살인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훈구와 살인들이 수많은 다툼을 겪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화라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돼요. 살인들이 화를 입었다라는 뜻인데요. 사화들이 일어나면서 그럼에도 꿋꿋이 버텼기 때문에 언젠간 결국 살인이 정치를 주도하는 시기가 옵니다. 자, 그럼 해피엔딩이어야 하지. 근데 그렇지가 않아.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나라, 모든 인간의 역사에서 특정 세력이 힘을 잡았으면은 얘네가 평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얘네가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세계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만 그런 게 절대 아니야. 이 살인들이 또 달라져서 붕당을 형성하게 되는 건데요. 이 붕당들끼리 또 뒤집어지게 아주 싸우다가 조선이 후기로 접어드는 것이다 라고 큰 흐름 보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 이 페이지는 뭐야? 123페이지는 훈구는 어떤 애들인지 살인은 어떤 애들인지 간단한 그 정체성만 설명하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봐볼까? 훈구는 어떤 애들이네? 권력을 독점했대. 어떤 식인지 보자. 자, 조선 건국과 언제? 이성계 때 국왕즉위에 누구 때? 특히 세조 때 앞장선 사대부들은 공신이 되었대. 공신이 뭐야? 공부의 신은 아니고요. 이 공신이라는 거는 공을 세운 신하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생각하기 쉬우려면 공을 세운 신하인데요. 자, 나라를 건국하는 걸 도와주고 왕이 즉위하는 걸 도와줬어. 우리나라에 정말 큰 도움을 준 신하야. 그렇다 보니까 얘네는 많은 보상을 받아요. 특히 누구 때? 세조 때 왕위에 오르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있어. 이거를 그때 세조가 자기 편 들어준 사람들만 월급 주려고 바꾼 게 뭐였어? 원래 이성계 때 과전법이던 것을 뭘로 바꾸었다? 직전법으로 바꾸었다. 이때 대상이 전현직에서 현직으로 바뀌었다는 거 연결지어 보시고요. 이렇게 도와준 사람들에게는 뭘 줬어? 1번 고위 관직을 차지하게 해주었어. 높은 관직을 한다는 건 당연히 부와 명예가 뒤따릅니다. 그 다음에 정치를 주도하니까 얘네가 또 뭘 받겠어? 많은 돈으로 토지와 노비를 받습니다. 여러분, 토지랑 노비는 그때로 치면 돈이랑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토지와 노비를 받은 이 공신들 또 무엇을 했냐?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었어. 이게 돈이라면 이거는 명예죠. 돈과 수많은 명예들을 바탕으로 성장한 친구들이 이 훈구야. 그걸 자꾸 세대에 따라 반복하다 보니 마치 지금의 재벌처럼 어떠한 훈구라는 세력이 어느 순간 형성된 겁니다. 얘네가 형성되어서 무엇을 했다? 권력을 독점하고 어쩌다 보니 왕권까지 제압하게 돼. 원래 너무 힘이 센 재벌이 있으면 대통령도 눈치를 좀 보겠죠. 그런 것처럼 이 훈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왕권까지 제압되는 상황이야. 정리해볼까? 얘네들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조선 건국과 왕이 즉위에 도움을 줘서. 그래서 뭘 얻었는가? 토지와 노비 그리고 부와 명예를 얻었다. 그럼 얘네가 어떻게 되었는가? 왕권을 제압할 만큼 성장하였다라는 간단한 문단입니다. 그럼 살인도 바로 봐볼게요. 살인도 배경과 전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얘네는 무엇이냐? 훈구와 달리 같지 않아? 고려 말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지방에서 학문 연구와 교육에 힘쓴 사대부의 제자들. 그게 뭐다? 살인이다. 얘네가 곧 살인의 의미야. 뭐다?
고려 말에 친진사대부가 갈라질 때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지방에서, 그러니까 중앙, 조선 건국에 참여하는 건 중앙이지, 이게 중앙이라면 그렇게 가지 않고 지방에서 뭘 했어? 학문, 연구, 공부만 열심히 하고 교육, 그 공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젊은이를 가르치고 조용히 살았던 친구들, 얘네가 곧 사림입니다. 사림은 무엇을 했대? 온건파 사대부 계통인 정몽주와 길제학통을 계승하였고, 학통을 계승한다. 무슨 말이냐면 학문의 계통을 이어받았다라는 뜻이야. 우리는 정몽주 선생의 뒤를 이은 것이요 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가진 거죠. 그 다음에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뭘 추구했다? 왕도 정치와 향촌 자치를 추구하였다. 추구한다는 게 뭐야? 우리 단어로 봤던 걸로 치면 지향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뭘 추구했어? 왕도 정치. 우리 배웠어. 왕도 정치를 추구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얘네들이 생각한다는 거야. 어떻게? 왕이라 하면 유효적인 덕을 바탕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다음 향촌 자치는 무엇이야? 중앙에서 지방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각자 정한 지도자들이 알아서 나름대로의 법칙으로 스스로 다스려야 한다라는 걸 추구했다는 거야. 왜냐? 자기들이 지방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거든. 우리가 이 지역에서 똑똑하고 제자들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현명하게 다스릴게 라는 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사림이 어떤 사람들이고 뭘 원했는지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얘네가 정치에 진출하는 과정이 나와 있어. 정치. 봅시다. 누구 때? 성종 때. 성종. 세조는 뭘 했어? 자기가 왕권을 찬탈했던, 나쁘게 뺏었던 사람이니까 찔려서 신하들을 억압했지만 성종은 완성종이랬지. 얘가 이제 집현전도 홍문관으로 다시 열어주고 경연 개최하고 경국대전 완성하고 체제를 완성했던 친구인데, 이 성종이 그러니까 아름다운 나라 체제를 만들고 싶어. 근데 훈구가 너무 세다 보니까 나한테 방해가 되었어. 그래서 이 훈구들을 억압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한 게 무엇이냐? 바로 살인들이야. 자, 그럼 살인을 등용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쓰라 그러면 왕권을 제약할 만큼 성장한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 선택한 수단은 무엇입니까? 하면 살인을 등용하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결과가 무엇이냐? 성종에 의해서 살인을 어디에 데려왔어? 3사의 언관직에 데리고 왔습니다. 언관직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3사. 사, 헌, 부, 사, 간, 원. 그리고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 이 세 가지였는데요. 사간원, 간원하는 거, 사헌부, 관리 감찰하는 거, 홍문관, 경연 열고 왕 도와주는 거, 기능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훈구 세력의 부정한 행위와 권력 독점을 비판하였다. 이거는 얘네들이 해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사림은 이렇게 등용되어서 이렇게 등용되어서 이런 기능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종이 풀어놓은 두 쌍박들에 의해서 훈구와 사림 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것들이 뒤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부터는 진짜 어려워질 겁니다. 사화 나오고 붕당 나오는 부분이 조선이 진짜 어려워지는 이유인데, 이게 왜냐면 자꾸 얘네가 막 갈라지는 걸 누가 뭘 주장했고 쟤는 뭘 주장했다 이런 걸 기억해야 되고, 사화들도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준비되셨습니까?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될 건데요. 이 부분 그래도 공부하고 나면 꽤 재미가 있어.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재미가 있으니까 힘을 내서 들어봅시다.